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이상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어쩌면 이번엔 불법이 아니라서 더 화가 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법이면 차라리 쉬워요. 수사하고 처벌하면 되니까. 근데 뭐 대통령을 누가 건드립니까? 근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제 못 넘는 문을 누군가는 쓱 넘어간 것처럼 보이면요. 이 화는 갈 데가 없어요. 오늘은 이 대통령의 속마음을 진단하려는 게 아니고 이 거래가 불법이다, 아니다 판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왜 나는 안 되고라고 느끼는지 그 마음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이러니 왜 이러니 시작합니다. 일단 알려진 사실부터 보면요.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소유권을 매수인한테 먼저 넘겨주면서 그 집에 채권 최고액 17억 7,700만 원짜리 근저당을 잡았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쉽게 풀면 이겁니다. 자, 집은 먼저 드릴게. 못 받은 돈은 나중에 주세요. 대신 혹시 몰라서 그 집을 담보로 잡아두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매수인이 기존 집을 판 뒤에 10월 말까지 잔금을 준다고 했대요. 청와대는 매수인 사정을 봐준 거래고 그동안 이자도 안 받기로 했다. 무이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정확히 짚고 자면 17억 7,700만 원은 등기부에 적힌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금액만 빌려줬다가 아니고 그 금액을 한도로 근저당을 잡았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불법이냐?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그렇게 볼 근거는 없습니다. 집을 살 때 잔금을 당장 이제 못 맞추는 경우에 서로 합의해서 지급 시기를 미루고 매도인이 이제 근저당을 잡는 거래 원래 가능하다고 해요. 오히려 파는 쪽이 손해 볼 수도 있는 구조기도 해요. 돈 다 못 받고 집부터 넘긴 거니까. 근저당은 그 위험을 막는 일종의 이제 안전 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끼리 한 거래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팔아야 했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필요했다. 서로 필요가 맞아서 조건을 조정한 정상적인 거래다.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안 끝난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실험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두 사람한테 돈을 나누라고 합니다. 한 명이 이렇게 나누자 제안하고 다른 한 명이 그걸 받아들이면 둘 다 돈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거절하면 둘 다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계산만 하면 답은 뻔합니다. 상대가 10,000원 중에서 1,000원만 준다고 해도 받는 게 이득인 거잖아요. 빵원보다는 1,000원이 낫죠.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 불공정하다 싶으면 자기 몫까지 포기하면서 그 제안을 걷어차 버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벌었냐 안 따져요. 쟤랑 비교해서 나 제대로 대우받았냐 같이 따집니다. 이번 거래를 보면서 어떤 분들이 느낀 게 딱 그겁니다. 나는 은행에서 대출 막히면 그냥 집을 못 사. 끝이야. 근데 자산 있고 협상력 있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 은행 노릇까지 해주면서 거래를 성사시키네. 자, 17억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한테 닫힌 문이 저 사람한테는 열려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그 비교가 마음을 이제 건드린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심리가 나와요. 위선에 대한 혐오.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위선자를 왜 그렇게 싫어하나 봤더니 거짓 신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높은 기준을 강조하면 자기는 그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이 그 기준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요. 사람들은 단순한 잘못을 넘어서 속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연구가 대통령의 실제 마음이나 의도를 증명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대중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요. 자, 정부는 고가주택 은행 대출을 세게 조였습니다. 근데 그 정책의 최고 책임자, 자기 집을 팔 때는 파는 사람이 직접 신용을 대주는 형태의 거래를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법하냐 아니냐 보다 먼저 이걸 물어요. 대출을 막은 사람이 자기 거래에선 대출을 대신해 준 거 아니야? 자, 개인 매도인 입장에선 합리적인 계약인데 정책 책임자 입장에선 규제의 빈틈을 보여주는 장면이 돼버린 거다. 이게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아이러니입니다. 불법이라면요, 답은 비교적 분명해요. 조사하고 이제 판단하고 문제 있으면 바로 잡으면 돼요. 근데 합법인데 불공정하게 느껴지면 풀 방법이 없어요. 법은 안 어겼다는데 억울해요. 처벌하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네 하고 넘어가기도 싫고 이때 이 화가 사건 하나를 넘어서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집니다.
자, 규칙은 다 똑같다면서 사실은 우회할 능력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한테 다르게 작동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합법입니다라는 해명은 법적 의문에는 답이 되는데 공정성 의문에는 답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합법입니다. 다만 당신은 이번 거래를 할 상대도 자산도 협상력도 없다. 물론 정부가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구조가 딱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걸 곧바로 꼼수다, 부패다 단정하는 것도 무리인 건 사실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매도인이 돈 다 못 받은 상태에서 집부터 넘긴 거잖아요. 매수인이 약속한 날까지 잔금을 못 주면 파는 쪽도 법적 분쟁이랑 돈 회수 위험을 떠안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은 그 위험을 막으려는 통상적인 안전장치, 담보고요. 매수인 기존 집 처분 시기랑 재건축 일정 보고 몇 달 미뤄준 거래라는 설명도 충분히 가능해요. 음. 그러니까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해서 곧장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도 그것도 공정하지는 않다. 자, 그럼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볼 텐데 대통령이 잘못했냐만이 아니라 왜 이런 거리가 필요해졌냐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규제 역진성인데 대출 규제 목적은 좋죠. 가계부채를 줄이고 자, 투기를 잡자는 거니까. 자, 그런데 대출을 세게 막으면 모든 사람의 구매력이 똑같이 줄까요? 아닙니다. 현금 많은 사람은 대출 없이도 삽니다. 부동산 있는 사람은 그거 팔거나 담보로 쓰면 되고요. 협상력 있는 사람은 파는 사람한테 잔금 좀 밀어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탈락하냐? 자기 돈 부족하고 은행 대출에 의지했던 사람이 거래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유럽 중앙은행 연구에서도 LTV 규제를 더 조이면 돈에 쪼들리는 젊은 가구랑 생애 최초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어요. 한국은행 회의에서도 서울 핵심 지역은 자기 돈으로 하는 이제 거래 비중이 높아서 고가주택 수요가 아직은 견고하다는 진단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규제는 위험한 부채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회할 자산이 없는 사람부터 시장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거 역사에서도 반복이 됐습니다. 10년대 미국이 술 만들고 팔고 나르는 걸 다 금지했던 금주법이 시행이 됐었는데 근데 재밌는 건 그 법이 시행 전에 미리 사둔 술을 집에서 마시는 것까지는 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술을 왕창 사둘 돈 있던 사람은요, 합법적으로 자기 창고에 술을 사다가 술을 즐겼습니다. 또 그럴 여유가 없던 사람은요, 자, 새로 구하려면 암시장, 밀주로 가야 했습니다. 금주법이 술을 줄인 효과가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같은 규제가 사람 재산에 따라 다르게 작동했다는 거죠. 규제는 모든 문을 똑같이 안 닫는다. 때로는 우회할 열쇠가 없는 사람의 문부터 닫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 이 대통령이 뭐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을 세 개로 나눠 되는데, 첫째, 법적으로 되는 거래냐? 지금 공개된 걸로는 곧바로 불법이라 할 근거는 없다. 자, 둘째, 개인 거래로 합리적이냐? 매도인 위험을 근저당으로 막고 매수인한테 시간 준 계약. 자, 설명은 가능하다. 셋째, 정책 책임자의 행동으로 적절했냐? 여기엔 법보다 높은 기준이 붙을 수 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니까. 자, 공직자는 법만 지키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만든 정책의 취지랑 상징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걸까요? 합법성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근데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법을 어겼냐 아니냐만으로 안 정해집니다. 말이랑 정책이랑 행동이 일관돼 보이냐도 같이 본다. 사람들이 화난 건 17억이라는 큰 돈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이 느낌 때문일 겁니다. 규칙은 똑같은데 왜 나는 선택지가 하나뿐이고 누군가는 새 선택지를 만들 수 있지? 개인 거래로 보면 합리적일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정책 책임자가 한다면 합법적인 비즈니스가 불공정의 상징이 돼버린다. 불법이 아니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불법이 아닌데도 마음에 남는 문제. 나는 안 되고 이게 대통령 근저당 매매가 건드린 공정성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법적인 개인 거래일까요? 아니면 대통령한테 합법성 이상의 기준이 필요할까요? 이상 아이러니 웨이런이었습니다.